안녕하세요, 선생님. 본시멘트로 이마와 뒤통수 성형 가능하나요? 본시멘트 할 경우 뼈가 압력에 눌려 녹거나 그 부분이 패인다고 하는데 맞나요? 압이 차거나 한다는 부작용 때문에 망설여지는데, 사실 두상 성형을 저희가 하는 방법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땅히는 없어요.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 뭐 짝짝이나 뭐 두상이 함몰이 돼 있거나 또 이런 경우에 미용 목적으로 쓰는 재료들이 정해져 있는데, 특히나 두상 부위 같은 경우는 부위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쓸 수 있는 재료가 본시멘트 재료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또 두개골이 아예 결손이 된 경우에는 티타늄 재료 또는 피크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보형물이 어, 압력에 의해서 눌리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죠. 패인다 뭐 이런 거. 이걸 뼈침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뼈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뭐 요런 보형물을 이렇게 넣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이 뼈라고 했을 때 뼈는 살짝 여기는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자라 오르는 경향이 있고, 워낙에 이렇게 빨갛게 있던 그 뼈는 이렇게 살짝 아주 조금 이렇게 주저앉는 이런 경향이 생겨요. 이걸 뼈 침식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과장하면 뼈가 녹아 없어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들 여러분들한테 길게 설명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보시면 본시멘트 재료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료, 실리콘, 뭐 고어텍스, 매드포어, 뭐 이런 여러 종류들 재료들이 모두 뼈침식을 유발해요. 심지어는 필러도 뼈침식을 유발해요. 여러분들 가슴 성형을 할 때 실리콘 보형물 넣잖아요. 그 보형물을 넣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보형물을 제거해 보면 흉곽이, 가슴이, 뼈가 약간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보형물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가슴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있다 생각하면 이 보형물을 만약에 뭐 구축이 생기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요. 가슴 흉곽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보형물 무게에 흉곽이 변형이 생겨요. 그런데 보형물이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압력에 눌려서 살짝 변형이 생기는데, 재료에 따라서 뼈를 갉아먹고 들어가는 그 침식이라고 하는 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보면 실리콘이 가장 심한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고어텍스가 그 다음에 심하고, 그 다음에 매드포어가 조금 침식이나 이런 거는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시멘트도 매드포어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그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쓰는 뭐 두상, 턱, 뭐 이런 데 쓰는, 제가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지금 7, 8년 정도 이제 팔로업을 이제 해본 그런 경우들,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침식이 없다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자국이 나요. 근데 그거를 자로 재보면 0. 몇 미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국이 났다는 정도지, 이게 뭐 패여서 움푹 들어간다, 뭐 뼈가 녹아서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높이는 최소한 3, 4mm 이상은 높이고 싶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0. 몇 미리 변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한다? 그러면 수술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이 많아서 뭐 말들이 많죠. 지금 여기 이 글에도 보면은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이렇게 혼재돼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뼈 침식은 존재한다. 뼈는 조금 가라앉는다, 주저앉는다. 하지만 그 정도는 대개의 경우 1mm 미만, 많이 잡아도 1mm 미만. 다만 실리콘의 경우는 4, 5mm까지도 침식이 생긴다. 턱끝 같은 경우는. 또 턱끝은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침식이 심하고, 두상 쪽은 지금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니고 1mm 미만에서 생기는 것 같다. 그 정도고, 그 외의 부위는 0. 몇 mm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시멘트 보형물을 넣고서 뭐 물이 찬다거나 이런 내용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뭐 보고된 바가 없고, 저도 역시 경험한 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지금 11년 차거든요. 11년 차 수술을 하고 있고 거의 3,000명 가까이 수술을 했는데, 물이 찬다는 경우는 지금까지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 소스는 괜찮은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다 상표거든요.
이게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 본시멘트랑요,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랑요, 메틸 본드, 이 용어는요, 본소스는 아니고요. 본시멘트는 제가 말씀드릴 때 PMMA라고 말씀드리죠. 이게 약자인데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라는 약자예요. 그럼 여기 보면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라고 돼 있죠.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거든요. 그래서 폴리만 빠졌지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똑같아요. 그리고 메틸 본드라는 말도 이거는 정확한 상표명은 아니고요. 이거는 일부 성형외과에서 이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그러니까 본시멘트를 메틸 본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광고를 해서 메틸 본드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본소스라는 거는 워낙에 상품명이 존재해요. 이거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파우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폴리머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세라믹이에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세라믹이거든요. 그런데 본시멘트,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PMMA, 메틸 본드 이건 전부 다 플라스틱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구분을 하자면. 그래서 다 같은 말인데 이게 마치 다 다른 거인 양. 또 뭐 오스테오 본드라는 말도 있고 뭐 이것도 이상한 얘기들로 이거 어디서 차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소스라는 거를 또 어느 병원에서 또 이렇게 식으로 적어놔서 그걸 또 적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용어가 정립이 안 돼 있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을 막 짜집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뼈침식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길게 적어놓은 것도 있고 유튜브에 뼈침식에 대해서 논문 조사해가지고 쭉 올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이런 어떤 인터넷에 있는 용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 얘기들이 조금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술이라는 거 만약에 부작용이 걱정된다. 그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용 수술은 안 하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술은 꼭 해야만 하는 수술이 있고요.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선생님 저 결혼하는 거 너무 무서워요. 뭐 어떤 여자친구가 남편이 바람 피우면 어떡해요?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이런 선택인 거예요. 선생님 전 직장 생활이 무서워요. 왜요? 직장 상사가 괴롭힐까 봐요. 그럼 직장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저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럼 돈 벌어야죠. 그럼 사업하세요. 사업은 무서워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다 보면 뭐는 뭘해서 안 되고 뭐는 뭘해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린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솔직히 미용 목적의 수술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 테이킹과 내 기대되는 효과와의 시소 게임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클 때 우리가 시도하는 거지. 부작용이 전혀 없고 100% 안전하고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신다면 그 어떤 수술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그런 것처럼 손 안 대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도 되지만 갈망하고 원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술하고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의사들한테 그거 물어보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안 되잖아요. 수술하고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의사한테 물어봐요. 왜? 나 어제 마셨거든. 나 어제 담배 폈거든. 근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서 그걸 내가 좀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안심하고 싶은 거죠. 그런 질문들이 너무너무 난무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지쳐요. 왜냐하면 안면 유지인데 볼처짐 뭐 이런 거 갖고서도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한테 그 어떤 팩트를 갖다 줘도 안심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용어 정리도 안 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잡지식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아주 궤변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또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의사들이 살짝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진짜 잡지식이 난무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안 차리면 정말 혼돈에 빠지기 딱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시멘트 재료라는 것은 제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1950년대에 개발됐고요. 지금 우리가 70년 넘게 쓰고 있는 재료고요. 그리고 정형외과에서는 인공관절 수술할 때 거의 10명이면 10명 다 재료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정형외과에서 쓰는 양은 거의 뭐 20cc, 30cc 이만큼 써요, 볼륨이. 그런데 지금도 수십 년 동안 써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 수술할 때도 써요. 척추 수술할 때도 뼈가 너무 구멍이 많이 나 있거나 너무 약해졌거나 골다공증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 재료를 써요. 자, 척추 수술을 할 때 만약에 이 재료를 썼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환자는 하반신 마비예요. 또 인공관절을 수술을 했는데 그 재료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분은 반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재료를 왕창 쓰는 영역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재료인데 성형외과에서 쓰는 영역은 끼케야 뭐 5g, 뭐 5cc, 뭐 요 정도 턱 같은 경우 두개골 같은 경우 많아야 한 10에서 20cc 정도 써요. 그러면 비교할 수도 없어요. 척추에서는 50cc, 100cc 막 인공관절 할 땐 그렇게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는 마시라. 다만 미용 목적이다 보니까는 이러쿵저러쿵 막 말도 많고 또 후기랍시고 거짓말로 후기를 쓰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어떤 성형외과 원장님은 반대하기도 하시고 뭐 여러 썰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이 좋아요? 여러분 공무원 좋아서 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3년 전인가 공무원 시험 되고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한 3년 만에 병원에 나타났는데 자기 요새 우울증 걸렸대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월급이 200도 안 된대요. 말단 공무원 8급인가? 이렇게 됐는데 월급이 20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된대요. 자기 결혼은 어떡하니에요. 근데 저쪽에 노량진 쪽에 가보면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공무원이 철밥통이다 뭐 이래가면서.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지 어떤 누구의 말, 누구는 저러던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내가 비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주워들은 얘기로만 논리를 이렇게 엮어가기 시작하면은 궤변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이빨 좀 센 사람이 크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조금은 제 방송은 제 말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제가 전달드리는 객관적인 정보들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라는 거지 제 말이 맞다는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제 어떤 선택 그런 거를 여러분한테 전달드릴 수는 있겠죠. 참고하시고 걱정되시면 수술 안 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 수술하면서 저는 다리 뻗고 자고 환자분들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